커뮤니케이션 강좌.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기초반 내용입니다. 강사로는 건혁삼 선교사로서 따갈록 문법 기초에 대한 강좌입니다. 도표를 하나 받았거든요. 동사 도표. 누구죠? 거기 수빅에 있는 어떤 분이 편집하셨다 그러는데 그거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71개의 동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 60여 개로 알고 있었는데 71하더라고요. 정확히 그분이 뽑아놓은 것만. 근데 그게 동사의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그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종류 그리고 그 동사, 그 종류에 속한 동사들의 예들 이렇게 딱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사모님? 제가 하나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드리면 못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꺼내놓으려고 그랬더니 더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건데 이게 여기 있는 것만 제가 씌워봤더니 71인데 더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 여기 복사하게 되십니까? 목사님 좀 복사 한 10장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또 이제 오늘 있는 분들만 하는 거고 거기서 그다음부터는 근데 저 71의 동사 중에 제가 설명을 좀 못할 만한 동사가 한 6, 7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일단 계시면은 동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많이 될 것 같고요. 아자아자에서 분류했던 거하고는 또 다르게 좀 분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같은 동사인데 파트를 다른 데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따갈로를 사용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는 무지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힌트를 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 있으면 서로 나누시죠. 이렇게 적어도 유태현 목사한테 제가 강제로 뺏은 건데 나눠야 되는데 사모님한테도 공개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해할 만하네. 사모님한테도 안 드렸는데 같은 거. 하여튼 그 숨은 따갈로를 공부를 숨어서 따갈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기도할까요? 다 오신 것 같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언어를 공부하게 하시고 이 언어를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사역의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꼭 우리가 세운 비전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역의 목표들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언어를 놓지 않는 인내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8페이지 리시프로칼 액션이라는 건데요. 동사인데 요거는 한국말로 사전에서 번역을 하면 상호 교환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막기빡, 마간, 막기빡안 요거를 이제 상호 교환적인 동사로 봤는데 아까 그 도표에서는 첫 번에 있는 막기빡은 상호 교환적인 걸로 보지만 막안과 막기빡안은 그냥 복수 동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차이점만 조금 보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동사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들을 정리해 나가면 동사 이거 다 하고요. 동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하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설명만 잠깐 드리고,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동사를 지금 계속 공부하셔갖고, 이게 무언 얘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동사를 크게 에이티브 동사와 지티브 동사로 나눴고, 에이티브에 속해 있는 동사들은 기본 동사, 뭐 복수 동사, 강조 동사, 사역 동사 이런 식으로, 지티브에는 뭐 똑같이 기본, 강조, 요청, 수요 뭐 이런 거, 사역 뭐 이런 수로 쭉 나눴고, 그 동사들의 기본 동사가 뭔지, 또는 두 번째 나오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be able to 폼입니다. be able to 동사들이 무언지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쾌사의 벌브를 준동사로 분류를 해놔가지고 저희는 6개를 배웠는데 여기는 8개로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준동사 빼고, 쾌사의 벌브의 준동사 빼고 사역동사까지를 전부 합치면 71개 정도의 동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쭉 요걸 보시면서 내가 아는 동사는 동그라미를 그세요. 이렇게 체킹을 하시고, 모르는 동사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대부분 따갈로 현장에서 쓰는 동사들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 71개만 알아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분은 따갈로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동사를 봤을 때 에이티브, 우리는 폼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에이티브라 그러면 그게 기본 벌브든 사역 벌브든 강조 벌브든 할 것 없이 전부 주어가 앙폼이고, 낭폼 직접 목적어에 사폼 간접 목적어 순으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동사이든 간에. 녹음될 때는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GTV일 때는 주어는 거의 100% 낭폼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강조냐 직접 목적어 강조냐에 따라서 앙폼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앙폼이 될 것이고, 하나 낭폼, 사폼 셋 중에 목적어들이 폼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본 동사하고 많이 했나 봐요. 그 많은 동사 중에 기본 동사만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게 저희가 이제 거기 LTV에 나와 있는 복수 동사들, 요 내용을 하게 될 건데, 상호 동사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표에다가 그 프루럴 복수 동사 요 부분에다가 그냥 상호 교환 동사 이렇게 써 놓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공부는 78페이지요. 새 책 78페이지 상호 교환 동사, 도표에는 복수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빠간, 맞빠빡안, 맞기빠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맞기빡입니다. 맞기빡. 맞기빡이 여기는 딴 데로 들어가 있죠? 기본 벌브에 파티시페이션 벌브에 들어가 있네요. 맞기빡인데, 맞기빡 벌브는 맞기빡이 앞에 오고 뒤에 룹 벌브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근데 맞기빡 벌브를 쓰는 이유는요, 상호 교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쓰는 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뭐 먹다, 자다, 뭐 이렇게 자기 혼자 하는 동사가 아니고, 반드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같이 있어야 상호 교환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막깃박 벌브는 막벌브에 소속되어 있는 동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삽이라는 동사 뭐죠? 대화하다. 대화하는 거는 혼자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막우삽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막우삽 할 때는 난 누구와 대화를 했다 하고 얘기하는데, 막깃박이면 나와 누가 대화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 변화는 이렇게 되죠. 막깃박 우삽, M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반복이 없으니까 이건 원형이죠. 미래형은 막기끼박 우삽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막기박 우우삽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건데, 제가 보기엔 요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견해입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견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형은 어떻게 되죠? 낙기끼박 우삽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형은 낙기박 우삽. 막깃박 우삽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딱 있는데 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이걸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쥐를 잡아달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제 친구가 집에 딱 놀러 왔다가 저희 집에 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야, 저거 주인하고 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하고 주인하고 이야기한다는 관계 설명할 때 막깃박 우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자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깃박 우삽가나 싸 메아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메아리는 주인입니다. 오너를 얘기하는 거죠. 막깃박 우삽가나 싸 메아리 낭똥꼴싸 다가거든요. 지가 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건데 대화 상대에 대해서 꼭 집어가서 이야기할 때 막깃박 우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깃박이 그러면 나하고 집주인하고 한마디만 딱, 야, 지 좀 없애 이러고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에 대해서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게 될 거죠.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음날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나 주인하고 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쓰겠어요? 낙깃깃박 우사받고 싸 메아리 똥꼴 싸 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우삽도 되지만 좀 더 상대 이야기한 상호 교환했던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표현해 줄 때 쓰는 동사가 막깃박 우삽입니다. 막깃박 우삽.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이 두 사람 상호적이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좀 더 이야기하는 걸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표현해 줄 때 쓰는 동사들이 이 막깃박 우삽 동사입니다. 자, 78페이지에 보세요. 자, 막깃박이에요. 막깃박 벌브는 거의 막벌브에 속해 있는 동사들이 오는 겁니다. 막벌브에 있는 동사들이 오는 거예요. 주로 함께하고 있는 행동들을 주어와 목적어로 나누어 표현하고 싶을 때, 누구와 누가 이런 행동을 상호 교환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동사가 막깃박 우삽 동사입니다. 또는 막깃박 우삽은요, 막기라는 동사와 함께 to join 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행동에 join돼 들어갔을 때 쓰는 동사가 막기와 막깃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그룹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동사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마구삽 다요하고 막기빠우삽 아꼬 룻하고 이런 경우죠. 시제 변화는 아시죠? M으로 끝났으니까 저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고요. 에이티브 벌브이기 때문에요.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의 주체자가 주어가 앙폼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상대되는 사람은 사폼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막기빠구삽 에이티브 벌브입니다. 네. 그 도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에이티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예문들 보세요. 뿌에데바 악공 막기빡 다살 사이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살이라는 단어는요, 프레이입니다. 기도하다, 다살이에요. 요거 말고 달랑인이라는 동사도 있죠. 달랑인. 요것도 기도고요. 다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달랑인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날랑인이라는 모양으로 쓰이게 되죠. 마날랑인. 다살은요, 막벌불에서 막다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똑같이 기도하다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막다살, 마날랑인 이렇게 되죠. 기도하다는 동사인데 문장이 뿌에데바 악공 막기빡 다살 사이뇨 하고 물어봤어요. 자, 조동사하고 함께 쓰인 거예요. 그렇죠? 뿌에다라는 조동사. 그래서 동사의 모양이 시제가 어떤 거였었죠? 그 문장 보세요. 어떤 시제 쓰고 있습니까? 원형을 쓰고 있는 거죠. 동사의 원형을 쓸 때 네 가지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언제죠? 예? 명령문일 때, 그리고 레츠 문장일 때, 세컨 벌브일 때, 그리고 조동사와 함께 때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지금 뿌에다라는 조동사하고 함께 쓰였기 때문에 원형을 써준 겁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예, 다시 크게요. 너를 위해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아닌데요. 너희들을 위해서는 빠라사인요 아니에요? 사인요 하면 뭐죠? 너희들. 예, 너희들을도 되고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되겠죠. 간접 목적어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타폰 표현됐죠. 그러면 뿌에데는 허락을 묻는 캔이잖아요.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죠. 누가? 내가 악고가 있으니까 내가 가능합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뭐가 가능하다는지 동사가 나온 거죠. 예, 막기빡 다살 기도하는 것이 사인요 너희들과 함께요. 막기빡은 상호 교환적이기도 하지만 투 조인의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인요라는 이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거기 들어가도 되겠느냐, 같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과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해가세요? 자,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건 꼬마이는 뭐 이게 아니니까.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뿌에데바 아콩 막기빡 아랄 사히뇨르게요. 아랄이라는 동사는 마가랄 막벌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쓰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막기빡 벌브는요, 여기에 오는 동사들은 출신이 전부 막벌브에서 오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랄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막기기빡 달로 까미사까닐라. 달로는 논쟁하는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논쟁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들과 논쟁할 것이다. 예정이다. 하는 거죠. 논쟁이라는 것도 뭐 상호 교환적인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후악강 막기박 아와이 사카냐. 아와이 뭐죠? 싸우다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너는 그와 싸우지 말아야 해요. 싸우는 것도 뭐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호 교환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나키파 키타 사 시 마리오 케리토 사 SM 이 끼따라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끼따라는 동사는요. 어떤 요게 엠벌브 같은 경우에는요. 맡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건 뭐예요? to see의 의미예요. 근데 주의하세요. 발음 주의하세요. 막 G가 있어요. 맡기다 하면 이건 뭐예요? to meet이에요. 예. 그래서 to see, to meet 같이 맡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엄격하게 구분하면요. 맡기다는 보는 거고요. 맡기다는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빠 벌브에서 이빠 끼다 이러면요. 이건 to show예요. 그래서 원형은 끼다예요. 끼다. 근데 끼다가 에이티브에서 이것도 물론 에이티브지만 막벌브에서 만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때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to meet의 의미로 쓴 거예요. 나키박 기타 시 마리오 가이리토 사 SM 해석하면요. 예, 마리오가 SM에서 리토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성경에 모세가 여호와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타갈로로 나키파키타 시 모세 그냥 사조스 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해요. 사조스 분독 낭 호렙 그렇게 하면 되죠. 호렙.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런 거로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막기밥 동사에서 알 거는요. 언제 쓰느냐? 상호 교환적인 경향,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사고, 에이티브고, 그리고 막벌브에서 온다는 거.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되죠. 운벌브 출신들이 오는 것들은요, 막안이에요, 막안. 막안벌브는 주의하십시오. 곧잘 GT브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뒤에 안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막안벌브는 상호 교환적으로 하는 복수들이 상호 교환적으로 하는 동사로서 운벌브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안이 붙어 있다고 해서 전부 GT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막이라는 게 같이 왔다 그러면 이게 막안벌브일 수 있다 하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변형은 사용되는 건 똑같고요. 변형도 역시 똑같습니다. 까인 같은 경우로 변형 한번 해볼까요? 막하고 여기에 루벌브 들어가고 안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까인이다 그러면 막 까인 난 이렇게 돼요. 요거만 보고 나서요. 이거 막벌브다. 그리고 사전 찾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막이 있더라도 뒤에 안이란 게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게 루벌브일 수 있다 하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자체가 루벌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찾을 때 우리가 다각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걸 띄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 보기도 하고. 일단 이런 걸 모르면 이걸 먼저 찾아보겠죠. 막만 띄어서.
그래서 요 동사가 막벌부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요게 만약에 사전에 나온다면 괜찮지만 안 나온다 그러면 뒤에 안에 다시 띄어서 가운데 걸 사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막, 깎아, 난 이렇게 되겠죠. 현재는요, 낙, 깎아, 난, 그 다음에 과거는 낙, 까, 난 이렇게 되겠죠. 그 예문 보면 막까이난다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함께 먹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꾸마이나따요 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또는 막이놈 따요 그러면 막이놈만은 어디서 오는 동사입니까? 이게 이놈이라는 데서 오는 거였습니다. 오가 유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 바뀐지 아시죠? 뒤에 안이 붙었기 때문에. 따갈로 동사 뒤에 안이나 인이 오면 불규칙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불규칙들이 일어나죠? 제가 뭐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D가 R로 바뀌고, 또는 O가 U로 바뀌고, A나 H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모음들이 생략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발음하기 좋기 위해서예요. 요것도 막이노만 하는 것보다 막이노만 하는 게 훨씬 발음이 좋죠. 그러니까 그 규칙 안에서 불규칙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망벌부 내에 있는 것들은요, 막기빡 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막기빡 안 벌부는요, 상호교환적이면서 복수가 주어이면서 네거티브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기빡 안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 변화는 뭐 그대로 하면서 예문 보시면 시가우 얘기를 해보냈네요. 막기기빡 시가안 샤 사바타 이렇게 했어요. 해석하면 어떻게 할까요? 막기기빡 시가안 시가완 요건 어디서 온 겁니까? 시가우에서 온 겁니다. 시가우. 시가우는 뭐죠? 시가우 모르시나요? 시가우 하면은요, 요거는요, 운벌부에서는 수미가우 이렇게 썼을 겁니다. shout, shout,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벌부에서 쓰면요, 망벌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번 행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소리 지른다 그러면 얘 사람 뭐예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화나 있는 거죠. 네거티브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기빡 안에 오면은 소리를 여러 번 듣는 거예요. 소리 지고 있다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막기기빡 시가 완샤 사바타 해석하시면 그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벌부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막기빡 벌부는 종종 쓰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러나 막기빡안은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러나 어떤 동사인지는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그 주 레슨은요, 스테이티브 벌브입니다. 79페이지에 있는 스테이티브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인, 안, 아이, 안, 막, 막, 요거와 버금갈 정도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뭐, 스테이티브를 그냥 한국말 문법으로 하면 상태동사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상태동사니까 스테이티브의 뜻은 육체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났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태라는 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액션은 없지만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액션이 있는 겁니다. 화나 있잖아요. 기쁜 거 또는 슬픈 거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은 없지만 하나의 동사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상태 동사 또는 영어로는 스테이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 따갈로에서는 스테이티브들은 거의 앞에 마가 붙어요. 마가 붙습니다. 따갈로에 마가 붙는 것들 뭐뭐 있었죠? 형용사 붙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티브가 가장 헷갈린 거는요, 형용사와 스테이티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동사 이렇게 쓰는데요. 상태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기 싫으면요, 그냥 같이 써버리면 됩니다. 그냥 써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형용사도 에이티브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앙폼입니다. 마스테이티브도 에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폼으로 되는 거예요? 앙폼으로 되는 거죠. 갈릿, 화난 거잖아요. 또아, 굉장히 환희에 넘치게 기쁜 겁니다. 그 다음에 빠곳 하는 피곤한 거잖아요. 요런 거의 주체가 앙폼으로 표현돼요. 근데 형용사 사야, 마사야 있잖아요. 행복한 거, 행복하다. 요런 거 그 행복한 사람 주체가 무슨 폼이죠? 앙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테이티브하고 형용사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건 문법적으로 요거는 뭐 형용사에 들어가고 스테이티브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라고 구분하기는 쉽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처럼 보고 둘 다 주체가 앙폼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마사야가 형용사야 스테이티브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것만 전달되면 되잖아요. 행복한 상태인지 아니면 행복한 형용사인지 그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상태인지만 그 형용사의 어떤 주체인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앙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 형용사는 그 모양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면 상태 동사는 그게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어떤 그 컨디션 자체를 나타내는 게 스테이티브입니다. 그래서 따갈로 이 단어집 보세요.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테이티브들을 거기다 단어장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20페이지죠. 단어집 20페이지에 보면 그냥 마벌브 이렇게 나왔지만 요거 이제 마스테이티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as for physical state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시라 뭐예요? 부서진 거예요. 부서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가 망가졌어. 그럴 때 나시라 이렇게 됩니다. 나시라 맞죠? 이거 시라 스페링이 꽃에 뭐 이런 거예요. 너의 차가 브로큰 된 겁니다. 이건 과거형인 거 보이시죠? 이게 망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망가진 거는 정신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피지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요게 이제 마스테이티브의 육체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앙코체. 내 마음이 상했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너 때문에 마음 상했다? 나시라예요. 나시라. 이미 상해버린가? 또는 지금 상해져 있는 걸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음 상해 있으면 나시시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라라는 그 스테이티브의 시제 변화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시라, 그쵸? 요게 스테이티브예요. 그 다음에 미래형은 마시시라, 나시시라, 나시라. 우리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시제를 열심히 안 해도 되죠. 다 알잖아요. M으로 시작하는 동사니까 뭐 마이 때하고 나이 때만 구분하면 되고, 현재와 미래에서는 가운데 반복이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시제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다, 마음이 상할 것이다, 마음 상해 있다, 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모션을 이제 시라고 예, 써요.
마음이 사는 이모션. 피지컬로 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티브는 에모셔널, 스피리추얼, 또 피지컬 다 씁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 때문에 상했어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시시라 악고 쓰지 마세요. 네, 예, 주어가 후속고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걸 사로 표현합니다. 사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만든 원인이 사폼으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시라 앙 부속고 사이요. 너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해 있어 이런 얘기예요. 슬퍼. 요게 그 나쁜 뜻으로만 보이죠? 애정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애정 영화에서 이거 많이 상해요. 난 너 때문에 정말 힘들어. 이때 이 표현을 쓰는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라 뭐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그냥 폭탄 맞아서 파괴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요, 기바를 써요. 기바. 시라는 그냥 영어의 브로큰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바는 완전히 상한, 초토화됐어 이럴 때 쓰는 거죠. 박사 같은 경우에도 바삭 있잖아요. 나박사 같은 거는 컵 같은 거 깨지거나 뭐 이렇게 주저앉거나 뭐 부서지고 깨져버린 거 이럴 때 쓰는 게 박사입니다. 유리컵 같은 거 떨어지거나 접시 같은 거 깼을 때 그 접시가 깨진 접시가 주어일 때는 나바삭 이렇게 됩니다. 바삭. 수녹 아시죠? 번이잖아요. 불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집 옆집 불에 다 탔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나수녹. 앙 바하이, 낭 까삐빠이 꼬 이렇게 하면 되죠. 까삐빠이는 이웃이죠. 까삐빠이 꼬니까 나의 이웃의 집이 나수녹. 어제 타버렸어. 이런 거죠. 수녹은 불에 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부패되고 상한 거, 블록입니다. 블록. 그 다음에 언제 우리 이거 지난 시간인가 한번 했죠? 지난 시간인가 뿌노 부속 손창희 목사님 물어보신 것 같은데. 왜 그 캐사이어 벌브 be able to 벌브 하면서 너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막벌브의 be able to 뭐였습니까? 막가빡. 막박. 이거 손창희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예. 맞죠?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부속이죠. 막가빡 부속가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너 채워서 먹어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부속입니다. 이게 풀 얘기하는 겁니다. 굿돔 아시죠? 굿돔. 여러분 아마 굿돔 나왔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나구굿돔 나았고입니다. 나구굿돔 나 지금 배고파 있다 아닙니다. 굿돔샤 이렇게 쇼카트로 얘기하지만 나구굿돔샤 이렇게 현재형으로 그 사람 지금 배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아시겠죠? 이렇게 쭉 빠고드 같은 경우에도 상태 동사입니다. 형용사라기보다는 피곤하다 이렇게 피곤한 거 쭉 보세요. 요런 게 이제 피지컬이고 그 넘어가면 에모셔널 같은 거 있잖아요. 스테이티브 갈릿 화난 겁니다. 나갈릿 아꼬 이렇게 얘기하면 나 화났어 이런 얘기죠. 마가갈릭 앙파스톨꼬 이러면 우리 목사님 화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갈릭 그러지 마세요. 이건 마늘 얘기하는 게 갈릭이고요. 갈릿은 화나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갈리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나갈리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는 마가갈리샤 이렇게
막 자기 조코하면서 비로하면서 마가갈리샤 후아까나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하지 마. 저 사람 화나게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마가갈리입니다. 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극받는 겁니다. 자극받는 거. 그 다음 룬코도 아시죠? 이 룬코도 무진장 씁니다. 이 나라 사람들 슬플 때 뭔가 기분이 언짢을 때 찜찜할 때 뭐 이럴 때 무조건 말룬꽃이에요. 말룬꽃. 말룬꽃. 형용사에서도 우리가 말룬꽃 봤죠? 스테이티브에서도 이렇게 말룬꽃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게 뭐 슬퍼하시고 계시다, 우울해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따갈로 뭐 한국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뭐 다운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슬퍼하고 계십니다. 참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 따갈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룰룬꽃 앙주오스 나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룰룬꽃. 이 단어는 아주 기억해 놓으십시오. 룽꽃 이렇게 됩니다. 룽꽃 이 단어의 앞에 마가 붙어서 말룽꽃 하면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다운되어 있다, 우울하다 뭐 다 됩니다. 말룽꽃. 그래서 슬픔 하면요 깔룽 굿한 이래요. 제 설교 어제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슬픔과 기쁨이었거든요. 깔룽굿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하면 여기에다 낭 디오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요건 명사고요. 요거는 스테이티브입니다. 반대말은 갈락이에요. 거기도 나올 겁니다. 네, 뚜와 다음에 갈락 나오죠. 갈락은 환입니다. 환락. 그 기쁨. 명사는 그래서 쓸 때는 마갈락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하는 찬양 중에 따갈로는 메갈락 이게 메사야 이런 노래 아세요? 그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있다잖아요. 환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네. 요게 따갈로에 나오는 거죠. 그걸 문장 중에 쓸 때는 마스테이트로 쓰는 겁니다. 마갈락. 나 굉장히 지금 행복하고 기쁨에 넘쳐 있어. 이럴 때는 나가갈락 이렇게 됩니다. 나가갈락 악보 쓰는 거죠. 요게 명사로는요. 까갈락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과 기쁨 이런 겁니다. 나가갈. 뚜아는요, 해피, 사야보다 한 단계 더, 뭐랄까요, 이렇게, 업돼 있는 겁니다. 마사야 있잖아요? 사야거든요, 행복? 사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마사야 이렇게 쓰는 마사야보다 뚜아는 한 단계 더 높은 행복이에요, 뚜아.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올 때, 그 밑에 스토리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동구박에서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을 얘기하면 나뚜뚜와 이렇게 얘기해요. 나뚜뚜와 앙아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는 아버지죠. 사까냥 아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뚜뚜와 이렇게 합니다. 네. 레디. 네. 만나서 나뚜뚜와. 그렇게 쓰십니까? 네. 나뚜뚜와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좀 사야하고 동의어긴 하지만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좀 과한 표현 같아요. 나뚜뚜와. 뚜아입니다. 또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나 기뻐할 때 뚜왕뚜아 이렇게 할 겁니다. 예. 뚜아가 두 번 있는 거잖아요. 뚜아 이러지 말고 여기다가 붙여서 하나 NG 넣어서 뚜왕뚜아 이렇게 해줘요. 뚜왕뚜아. 악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 이런 얘기죠. 여기 또앙또아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나뚜뚜와 바 앙조스 다일사인요? 무슨 뜻이죠? 예? 너를 위해요? 예, 그거 맞습니다. 나뚜뚜와 바 앙조스 나연 다일사요. 다일사요. 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뚜뚜와 이거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느냐, 행복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가끔 우리가 교인들한테 질문하는 거죠. 아마 심플하게 그렇게 합니다. 마사야 바 앙조스 다일사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건 나뚜뚜와 바 앙조스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목사님 따갈로가 조금 더 나은 겁니다. 마사야보다. 마사야는 너무 흔하잖아요? 이렇게. 갈락 나오죠. 따꽃 있잖아요. 따꽃.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겁먹고 이런 거 있죠. 따꽃 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딱 쳤더니 따꽃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보다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굴랏입니다. 굴랏이 놀라다 따꽃이 무서워하답니다. 예. 그 다음에 빅락 또는 비글락 하는데 이건 서든이에요. 깜짝 놀라게 하는 거긴 한데 비글라는 서든이 갑자기 이렇게라는 용어로 더 많이 씁니다. 부이쉿 같은 건 싫어하다, 따분해하다, 따분해하다, 비고, 실패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가 빠진 거죠. 예? 아이가 빠진 거죠. 어디 아이가 있어요? 부위쉿. 이 스페링 맞습니다. 부위쉿. 쉿. 예. 발음은 V쉿으로 발음. 그런가?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부위스트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아이가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맞을 건데. 스페링이 제가 최고 단점이라서요. 예.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요. 정신적인 거에는 힐로, 뭐 잘 아시는 거잖아요. 어지러운 거죠. 나 힐로 하고 그러면, 어지러워. 이런 겁니다. 리또, 혼란스러운 거고요. 로꼬, 여러분 잘 아시죠? 로꼬 샤 그러잖아요. 약간 맛이 간 거예요. 발리오 같은 경우에도 로꼬하고 비슷한 건데, 매드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물론 CC 같은 경우에요. CC 물론 막벌브에서 많이 써요. 근데 이 CC도 이게 하나의 상태로 보면 이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다 뭐 이런 후회하는 거. 그래서 이제 회개하다는 것은 막 CC로 써요. 막 CC 하면 회개하다 이렇게 됩니다. CC. 이런 것들이 스테이티브입니다. 스테이티브는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떤 단어인지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시제 변화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엠벌브 식으로 시제 변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79페이지 보세요. 다시 있습니다. 마스테이티브 벌브, 피지컬, 자연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형해학적인 뭐 그런 거죠. 멘탈 또는 에모셔널 컨디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사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고요. 대부분 행동이 없는 형태의 동사들을 이야기해요. 상태의 동사들이, 형태보다는 상태의 동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제 변화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주어가 앙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스테이티브는 에이티브 벌브에 속해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인이 되는 것들이 거의 같은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무슨 표로 나오냐면 사폼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원인이 되는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Napagod ako kahapon dahil marami akong trabaho. 해석하시면요. Napagod ako kahapон만 끊어서 먼저 하시고 dahil marami akong trabaho를 하시면 되죠. 예, 나는 어제 피곤했다. 그쵸? 왜냐하면 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나는 어제 일이 많아서 피곤했어. 이렇게 한국말로 하시면 되죠. 마바바사 샤사 울란 다일 월라샹 빠용. 빠용은 뭔지 아시죠? 우산입니다. 해석하시면요. 다일 앞에까지 하시면요. 젖었다 아니죠. 예. 그런 비에 젖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라샹 빠용 우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수녹 앙 일록 이뜰록 다일 낯가리무탄 꼬. 이거 아시죠? 사모님도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뜰록 아시죠? 이뜰록. 예, 뭐, 세 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셋 뭐 이렇게. 그건 따뜰록이고요. 이뜰록이죠. 이뜰록은 결함이에요. 결함이 나수녹 타버렸어요. 왜죠? 다일 낯가리무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함이 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에이티브 속과 지티브 상황, 요거는 이제 수동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갈릿, 요런 건 뭐 다 스테이티브니까 에이티브예요. 그래서 예문에 보면, 나갈릿샤 나일 마잉아이 악망아 바타. 요렇게 문장이 왔다 그러면, 지금 그녀가 나갈릿 했다는 상태를 포커스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상태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마스테이티브를 쓰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된 원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장에서. 그 사람이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갈리샤 요게 중요하고 다일 마잉아이 악마가 바타. 아이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났다 이거거든요. 그녀가 화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요. 그러면 시끄럽게 한 것들이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갈릿이라는 단어를 인벌브처럼 해서 기날릿 샤 낭망아 바타. 굳이 이제 의역하면 아이들이 그를 화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갈로의 수동태는요. 지티브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 능동태로 해석하면 그는 아이들 때문에 화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기날리. 그러면 수동태가 아니죠. 지금 그 사람은 화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화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화나게 한 사람이 뭐냐면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사람을 화나게 행동한 거예요. 굳이 지티브로 해석하면. 근데 수동태로 하면 그는 샤를 주어로 해석하면 그는 아이들에 의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들 때문에 그는 화났습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마스테이트로 표현할 수 있고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스테이티브일 때는 에이티브 벌브인 거고 수동태에는 지티브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리샤 나일사 마잉아이 따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기날리샤 낭망아 바타 이래도 됩니다. 하나 더 보면요. 마바바사 샤 나일 디나쁘난 샤 낭뚜빅니 마리오.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녀가 또는 그가 어떻게 된대요? 젖을 것이에요.
마리오의 물을 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다일 다음에 나오는 센텐스의 동사는 뭐예요? 어떤 동사가 나온 거죠? 띠나뿌난이죠. 띠나뿌난이 어떤 종류의 동사입니까? 안벌브예요, 인벌브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이 붙은 것도 되지만, 만약에 안이 주어에 속해 있다는 거면 그 다음에 오는 앙폼이 사람인지 목적어인지를 보십시오. 인벌브는 앙폼이 대부분 사물이 옵니다. 직접 목적어 사물이 앙폼으로 되죠. 안벌브는 대부분 간접 목적어 사람이나 장소가 앙폼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샤하고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벌브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원형 동사는 따본이에요. 따본. 물을 뿌리다, 던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가 물을 뿌린 사람이에요? 물을 맞은 사람이에요? 예, 안벌브는 GTV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한 사람이 주어가 무슨 폼? 왜 이러세요? 아니, 예. 아이 세상에. 안벌브 GTV잖아요. 그쵸? GTV에 주어 폼 무슨 폼이요? 예. 낭폼.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무슨 폼이에요? 직목? 낭폼이잖아요. 간목이, 간접 목적어가 앙이에요. 근데 그 문장에 지금 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니 말이 오죠. 그 다음에 낭 뚜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동사는 띠나 뿌난인가요? 이거 있을 거예요. 애니까요. 띠나 뿌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거기다 대입해 보세요. 얘는 뭐예요? 간접 목적어 사람이에요. 그 다음 얘는 주어고 얘는 이거요.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오가 물을 그에게 뿌린 거예요. 과거형이니까 뿌린 거죠. 다일이니까 뿌렸기 때문에 어떻대요? 그가 적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안벌브 우리가 특징 알면은 뭐 이거는 거저먹기 아닙니까? 네. 너무 놀았습니다. 너무 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GTV로 보시면 비나사 샤 니 마리오 이렇게 나와요. 자, 젖은 사람이 샤예요? 니 마리오예요? 확실히 아세요? 샤죠. 젖게 한 사람은, 행동한 사람은. 네, 마리오가 그를 젖게 했습니다. 요걸 수동태로 해석하면 그는 마리오에 의해 젖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마스테이티브는 앞에 문장이 되니까 마스바바사 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일 사 디나뿐 샤 낭바리오 그래도 되고 마바바샤 샤 케인 마리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마리오에 의하여 그는 적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세 번째 마굴랏 샤 사바타. 굴랏 뭐예요? 놀란 거예요. 놀란 거. 그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일사 바타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바타는 아이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에 의해 그는 놀랬습니다. 이렇게 수동태로 가면 기날리샤 낭바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마스테이티브를 GTV 수동태로 표현할 때는 마스테이티브가 인벌브처럼 바뀌면 되는 거예요. GTV에 인벌브처럼 가면 수동태가 됩니다.
따갈로의 수동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인벌브로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GTV에서. 이렇게.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제공해주신 건혁삼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면 www.gokcn.net www.gokcn.net으로 가셔서 KCN 강좌 코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퍼지는 아름다운 향기 KCN 필리핀 방송